이번 시간은 인구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 자, 인구에서는 출제 가능성은 한 70% 정도를 보면 될 것 같고,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를 먼저 프린트물 가지고 살펴보자. 자, 대륙별 인구 규모를 살펴볼 거고, 그리고 인구 규모가 큰 국가들이 어떤 국가들이 있는지 1위부터 15위까지를 볼 거야. 15위까지 하면 인구 규모가 대략 한 1억 명이 되거든. 그래서 1억 명 이상 인구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 이거 살펴볼 건데, 이거 자료에서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돼. 이번 시간에 인구 할 거고 다음 시간에 도시를 할 거란 말이야. 인구 도시 쪽에서 자료에서 할 때 요 내용을 알고 있으면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게 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대륙별 출생률을 살펴볼 거고, 자, 그 다음에 인구 이동을 볼 건데, 인구가 유입되는 대륙들이 있고, 그리고 인구가 빠져나가는 대륙들이 있다고. 이런 대륙들 특징을 살펴볼 거다.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 여기 인종이 상당히 복잡하거든. 혼혈들이 상당히 많아. 그래서 이 라틴 아메리카의 그 국가별 인종 구성의 그 특징들, 그 혼혈이 많은 국가, 뭐 백인이 많은 국가, 그리고 뭐 원주민이 많은 국가, 이런 것들을 살펴본다. 자, 그럼 먼저 대륙별 인구 규모부터 본다 그러면 인구가 제일 많은 대륙은 당연히 아시아겠지, 그지? 아시아가 전 세계 인구의 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이 퍼센테이지도 같이 봐두는 게 좋아. 그래서 60% 정도의 인구가 아시아 쪽에 몰려 있다. 자, 세계 최대 인구 대국이 이제 중국이잖아, 그지? 중국이 한 14억 명 정도, 거의 15개 육박하지. 2위 국가가 인도야. 인도도 중국하고 거의 같아. 한 13억 명 정도 되거든. 그래서 1위 국가하고 2위 국가가 전부 다 아시아에 있는데, 이 1위, 2위 국가 인구만 합치더라도 인구가 거의 30억 가까이 되잖아. 4위 인도네시아야. 인도네시아의 인구도 한 3억 가까이 되고 있다고, 이게. 그래서 인구 규모가 큰 국가들이 아시아에 대거 포진되어 있다. 그래서 아시아는 전 세계 인구의 한 60% 정도, 절반을 넘어가고 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많은 대륙이 아프리카인데, 아프리카는 한 15% 정도의 인구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다가도 1등 대륙인 아시아하고 아프리카하고 4배 차이가 나고 있지. 아시아가 압도적으로 많다라는 거. 자, 그 다음 유럽이 한 10% 정도. 라틴 아메리카가 유럽하고 큰 차이가 안 나. 거의 비슷한 수준이야. 9% 정도. 그리고 앵글로 아메리카가 한 5% 정도. 그리고 오세아니아는 내가 소수점을 여기 표현하기 싫어서 1%라고 적어뒀는데, 실제로는 1%에도 훨씬 못 미쳐, 이게. 오세아니아는 한 0.4% 정도?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인구를 배울 거고, 다음 시간에 도시를 배울 건데, 오세아니아 같은 경우에는 인구 규모가 워낙 작기 때문에, 아마 오세아니아 전체 인구를 다 합치더라도 우리 남한 인구 정도도 아마 안 될 거예요, 이게. 그 정도로 작기 때문에, 인구 단원하고 도시 단원에서는 오세아니아는 그냥 뭐 빼버리도록 시험 치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뭐 대륙별 순위도 외우고 뭐 이렇게 할 거거든. 그런데 거기서 오세아니아는 빼고 외워. 안 물어본다. 안 물어보니까 그냥 빼고 외우자. 자, 그다음 국가별 인구 규모를 본다라고 하면은, 자, 1등 국가가 중국이고 14억 명이야. 그다음에 인도, 역시 아시아에 있지, 그지? 13억 명. 3위는 미국이야. 미국은 앵글로 아메리카지. 그래서 앵글로 아메리카는 국가가 2개밖에 없어. 미국하고 캐나다밖에 없거든. 캐나다 인구는 남한 인구도 안 돼. 우리나라 남한 인구도 안 되거든. 그래서 앵글로 아메리카는 미국하고 캐나다하고 있는데, 실제로 캐나다는 미국 인구의 한 10분의 1 수준밖에 안 되거든, 이게. 그래서 앵글로 아메리카에 대해서 무슨 인구라든지 도시에 대해서 물어본다라고 하면은 그냥 캐나다 무시하고 미국이구나. 미국의 인구 특징 또는 미국의 도시 특징, 이렇게만 보더라도 무방하다고요. 자, 그 다음 인도네시아, 3억이 조금 안 돼. 2억 7천만 명 정도 이렇게 되고 있는데, 역시 아시아 국가지. 자, 그 다음 브라질이 한 2억 조금 넘어가고 있어. 2억 명 정도 되고 있는데, 브라질은 라틴 아메리카 국가지. 그래서 이 라틴 아메리카에서 제일 인구 규모가 큰 나라는 브라질이다. 아시아에서 인구 규모가 제일 큰 나라는 중국, 세계 1위, 아시아 1위. 자, 그 다음 앵글로 아메리카는 뭐 미국하고 캐나다 2개밖에 없어. 뭐 미국이 거의 다라고 보면 되고. 자, 그 다음 6위를 보자. 파키스탄, 역시 한 2억 명 정도 되고 있는데, 파키스탄도 아시아 국가지. 자, 그 다음 7위는 나이지리아. 역시 2억 정도 되고 있는데,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 국가지, 아프리카.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국가는 나이지리아다. 자, 그 다음에 8위가 방글라데시. 2억 명이 조금 안 되고 있다, 그지? 1억 5천을 약간 넘어서고 있는데, 역시 아시아 국가야. 자, 그 다음에 9위는 러시아. 러시아는 1억 5천이 조금 안 되고 있어. 러시아는 유럽으로 주로 분류가 되고 있지, 그지? 예, 그래서 유럽 국가 중에서 제일 인구 규모가 큰 국가는 러시아다라고 보면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러시아를 제외하고 본다라고 하면은 인구 규모가 제일 큰 유럽 국가는 러시아를 제외하면 15위 안에 안 들어와. 그게 어디야? 독일이야, 독일. 독일은 인구가 얼마 정도 되느냐? 8천만 명. 여기 억 단위로 적고 있으니까 0.8억 명 정도. 아까 소수 좀 쓰기 싫다 그랬는데 또 소수 좀 쓰고 있네. 일관성이 떨어지네 이거 참. 자, 그다음에 10위는 멕시코. 라틴 아메리카지 1억 3천 정도 이렇게 되는데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멕시코보다도 브라질 인구가 더 많지. 거의 2배 가까운 차이를 보이고 있어. 자, 그다음 11위는 일본. 1억 3천 정도 되고 있고, 그다음 12위 에티오피아. 아프리카 국가지. 1억 명 조금 넘고 있다. 그다음에 필리핀 1억 명 조금 넘고 있고, 이집트 1억, 베트남 1억 정도 이렇게 되고 있다. 그래서 1위부터 15위까지. 그러니까 인구 규모가 1억이 넘어가고 있는 이런 국가들이 쭉 여기에 이제 적혀 있는 거야. 이걸 다 외워야 되는데, 자. 중국하고 미국하고 누가 힘이 더 세니? 중국하고 미국하고 누가 더 힘이 세니? 물론 중국이 그지? 뭐 크게 부상을 하고 있어. 근데 아직까지는 미국이 더 강하잖아, 그지? 중국 남자하고 미국 남자하고 중국 남자하고 미국 여자하고 싸운다 하더라도 미국 여자가 이겨. 아직까지는 미국은 강대국이야. 중국 남자 힘으로 그지? 미국 여자를 억지로 제압하겠다. 그랬다 큰일 나지.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지, 그지? 자국민을 건드려봐 어떻게 되는지. 자, 그래서 중국 사람이 아이스크림 먹고 있는데 미국 여자가 빼앗아 먹은 거야. 브라보콘을 먹고 있는데 빼앗아 먹은 거야. 그러더니 아무 소리 못하지. 속으로만 억울해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좋아하는 나라가 있다고. 중국하고 경쟁하고 있는 사회주의 국가 러시아지. 러시아는 방글방글 신나. 자, 그래서 이렇게 외우면 된다. 자, 중국인이 누구한테? 미국 언니한테. 중국인이 미국 언니한테 브라보콘 뺏겼어. 그랬더니 누가 좋아한다? 러시아가 좋아하지. 러시아가 어떻게 얘기하냐? 나이스. 그래서 방글방글 러시아. 자, 그러면 9위까지 외웠다. 중국인 미국 언니한테 브라보콘 뺏겼어. 나이스 방글방글 러시아. 자, 9위까지. 내 친구 중에 일어일문학과를 일어일문을 전공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취업이 잘 안 돼가지고 일어는 참 잘해. 그래서 지금 어디가 있냐면 필리핀에서 혼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네. 어쨌든 뭐 집도 구하고 뭐 나름대로 이제 거기서 터를 잡고 살려고 하고 있다고. 근데 한류 열풍이 드라마를 통해서 불면서 우리나라 치킨, 그지? 치맥이 전 세계 유행을 타고 있잖아. 그래서 우리나라 멕시카나 치킨에서 세계로 진출해 나가는 거야. 그러면서 어디다 지점을 냈느냐 하면은 일본에다 지점을 냈다는 거야, 이게. 그래서 사람을 뽑아야 되잖아. 일본에 지점을 냈으면. 그래서 내 친구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친구한테 전화를 했지. 야, 멕시카나 일본에 진출해가지고 사람을 뽑는다네? 야, 너 지원 좀 해볼지. 월급도 빵빵하다네? 연봉이 한 2억 정도 된다는데? 라고 얘기했거든. 근데 이 친구는 시무룩하더라고. 왜? 이미 필리핀에 나름대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 또 어떻게 일본에 가냐는 거지, 이게. 그러더라도 나는 그래도 연봉 2억 정도 준다는데 괜찮은 자리니까 난 또 권했거든. 야, 그래도 멕시카나 일본에 가면은 그래도 연봉 2억이 된다는데 사람 뽑는데 한번 지원이라도 해봐. 합격하고 난 다음에 생각하면 되잖아. 라고 했더니 이 친구가 계속 내가 설득을 하려고 하니까 화가 났는가 봐. 막 화를 내면서 일본에 어떻게 가란 말이야, 일본에. 필리핀에 지금 자리 잡고 있는데 뭐 배 타고 가냐고. 그러면서 화를 내더라고.
이 상황을 그대로 여기에 적용을 시켜보자. 자, 내가 이렇게 얘기했지. 친구야. 멕시카나 일본에 사람 뽑는다고 TO가 났다네? 멕시카나 일본에 TO가 났다는데? 라고 했더니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야, 이 자식아. 필리핀이 집터인데 매일 배 타고 가나? 라고 하는 거예요. 필리핀이 집터인데 배 타고 가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15위까지 다 됐지, 그지? 자, 그럼 1위부터 쭉 순서대로 보자. 중국인, 미국, 언니한테 브라보콘 뺏겨서 나이스 방글방글 러시아. 멕시카나 일본에 TO가 났는데 필리핀이 집트인데 배 타나? 자, 그럼 국가를 그대로 적용시켜서 보자. 중국인, 미국, 언니한테 브라보콘 뺏겨서 중국, 인도, 미국, 인도네시아, 브라질 뺏겨서 파키스탄. 그랬더니 나이스 방글방글 러시아. 나이지리아, 방글라데시, 러시아. 자, 그 다음 멕시카나 일본 하자. 멕시카나 일본에 TO가 났는데 멕시코, 일본, 에티오피아. 그랬더니 내 친구가 하는 얘기가 필리핀이 집트인데 베트남. 필리핀, 이집트, 베트남. 2위부터 15위까지. 자, 그리고 인구 규모는 물론 정확히 외우면 좋겠지만 대략적으로 보자. 대략적으로. 자, 일단 중국은 14야. 인도는 13이야. 미국은 3억 3천. 어째 3억이 조금 넘어간다. 미국은.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3억이 조금 안 된다. 됐니? 자, 중국은 14억. 인도는 13. 미국은 3을 조금 넘는다. 인도네시아는 3억이 조금 안 된다. 자, 다음에 브라질, 파키스탄, 나이지리아 2억이다. 브라질, 파키스탄, 나이지리아 2억이야. 2억. 자, 그다음에 방글라데시, 러시아 1억 5천으로 그냥 외워. 1억 5천이야. 1억 5천. 자, 그다음에 멕시코, 일본 1억 3이야. 1억 3천. 그다음에 나머지 에티오피아, 필리핀, 이집트, 베트남 전부 다 1억이다. 자, 이렇게 외워. 이렇게 외워놓고 그다음에 자료로서 등장하면은 예를 들어서 그지 무슨 도시 인구하고 촌락 인구하고 이런 게 도시 단원에서 나온단 말이야. 도시 인구하고 촌락 인구하고 제시하면 그게 전국 인구잖아. 그지? 그래서 전국 인구가 촌락 인구가 예를 들어서 한 2천만 명 나오고 도시 인구가 1억 1천만 명 정도 나와. 그럼 둘이 합치면 1억 3천이잖아. 그럼 그 나라 어디겠니? 두 개 중에 한 개지. 멕시코 아니면은 일본이지. 그지? 예. 그런 식으로 자료 해석할 때 니네들이 도움을 받는단 말이야. 내 말을 믿어. 알겠니? 그래서 순서대로도 외워놓고 대략적인 수치도 같이 알아두자. 자, 넘어간다. 자, 그 다음 대륙별 출생률을 본다라고 하면은 대체로 출생률은 어떤 대륙이 높은가? 저개발국들이 모여있는 그 대륙의 출생률이 높겠지. 아프리카 같은 데가. 그지? 자, 출생률이 높으면은 어린애 비율이 높지. 유소년 인구 비율이 높게 나오겠지. 그래서 출생률은 유소년 인구 비율하고 대체로 비례하고 있다. 어린애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으면 상대적으로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적을 수밖에 없겠지, 이게. 그지? 그래서 대체로 노년 인구 비율하고는 반비례한다. 라고 보면 돼. 자, 그래서 대륙별 출생률을 쭉 본다라고 하면은 저개발국이 몰려 있으면은 그게 출생률이 높은 대륙이야. 그럼 제일 출생률 높은 데는 그럼 어디가 되느냐? 아프리카가 되겠지. 아프리카. 그지? 아프리카가 제일 출생률이 높다. 두 번째로 높은데 저개발국들이 모인 라틴 아메리카. 아시아도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싱가포르 뭐 이거 제외하면은 나머지들은 그렇게 내세울 만한 국가가 없잖아, 이게. 그지? 예, 그래서 아시아하고 라틴 아메리카하고는 비슷하게 나와. 그래서 제일 출생률이 높은 데는 아프리카가 제일 높다. 그다음에 라틴하고 아시아는 비슷하다. 그다음 오세아니아인데 아까 얘기했어. 오세아니아는 인구 자체가 오세아니아 대륙의 인구를 다 대도 남한 인구도 안 돼, 이거. 얘는 빼버려. 신경 쓰지 마. 그리고 이걸 안 물어봐. 이걸 출제자가 이런 인구도 얼마 안 되는 이런 대륙을 물어보겠니? 자, 그다음에 앵글로하고 유럽하고 이랬는데 앵글로가 출생률이 유럽보다는 더 높다. 출생률이 낮을수록 대체로 선진국이잖아, 그지? 그래서 앵글로하고 유럽하고를 비교해 보면은 인구 단원에서는 잘 기억해. 인구 단원에서는 앵글로하고 유럽 중에 유럽이 선진국이다. 요 다음 시간에 도시 단원을 배울 거야.
도시 반원에서는 유럽보다 앵글로가 더 선진국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니? 인구에서는 유럽이 더 선진국이다. 자, 그러면 이 순서가 유소년 비율하고도 똑같아. 유소년층 인구 비율 아프리카가 제일 높아. 라틴하고 아시아 비슷해. 그 다음 앵글로. 유럽이 유소년 인구 비율이 제일 낮아. 노년 비율, 노인 비율은 반대로 가면 돼. 반대로. 노인 비율 제일 높은 데는 유럽이 제일 높다. 유럽이 제일 높다. 그 다음에 앵글로다. 오세아는 무시해. 그 다음 아시아하고 라틴은 비슷하다. 아프리카가 노년층 비율은 제일 낮다. 이렇게 보면 된다. 알겠니? 자, 그리고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자연적 감소라는 말이 나오는데, 인구가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 즉 인구의 증감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자연적 증감이라는 게 있고 사회적 증감이라는 게 있어. 자, 자연적 증감이라고 하는 것은 출생률과 사망률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출생률이 엄청 높아서 인구가 늘어나. 자연적 증가라고 하는 거야. 사망률이 너무 높아가지고 인구가 줄어들어. 전부 다 죽고 있어가지고. 자연적 감소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출생률, 사망률 가지고 인구가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 따지는 그게 자연적 증가 또는 자연적 감소가 되는 거예요. 사회적 증가, 사회적 감소라고 하는 것은 인구 이동이야. 도시가 인구 많이 늘어났잖아, 그지? 왜?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도시로 다 들어왔잖아. 그래서 도시 인구가 늘어난 거야. 인구 이동 때문에 도시 인구가 늘어났잖아. 그럴 때 도시는 사회적 증가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반대로 시골은 촌락은 어떻게 되겠니? 인구가 떠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떠났기 때문에 인구가 줄었잖아. 그걸 자연적 감소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유럽은 여기서 다른 대륙하고는 달리 자연적 감소가 나타난다라는 얘기는 출생률, 사망률, 출생률하고 사망률하고 비교해 본다 그러면은, 자, 이 착각하면 안 돼. 출생률이 높다고 해서 인구가 무조건 늘어나는 거 아니야. 애를, 그지? 한 10명씩 낳아. 자녀를 한 10명씩 뒀어. 그러다고 인구가 늘어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왜? 애 10명 낳았는데 10명 다 죽으면 인구 늘어나는 게 아니잖아, 이거. 그지? 그러니까 인구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자연적으로 증가하기 위해서는 출생률하고 사망률하고 비교했을 때 출생률이 더 높으면 인구는 늘어나는 거야. 자연적 증가야. 근데 사망률이 더 높으면 인구는 감소, 즉 자연적 감소가 된다. 그래서 유럽은 자연적 감소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얘기는 출생률보다 뭐가 더 높으냐? 사망률이 더 높다라는 얘기야. 그러니 태어나는 애보다 죽는 사람이 더 많은 거야. 왜? 노인 비율이 높으니까. 그런 거야. 노인, 의학 시설이, 의학, 환경이 떨어져가지고 그렇게 했니? 그게 아니잖아. 노인 비율이 높아서 사망률이 사망자가 더 많이 나오고 있다. 자, 그래서 유럽은 유일하게 자연적 감소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는 대륙이다. 출생률이 아주 낮다. 사망률은 출생률보다 더 높게 나오고 있다는 거야. 자, 그래서 요 순서. 오세아니아는 신경 쓰지 마. 오세아니아는 얘는 빼. 날려. 자, 오세아니아를 제외한 나머지 요 순서 외우는데, 출생률 순서는 유소년 비율 순서하고 같다. 그리고 노인 비율하고는 반대가 되고 있다. 라고 같이 정리해두면 더 좋겠지, 그지? 그럼 한 개를 외우면 결국 세 개까지 같이 암기하는 그런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라는. 자, 그 다음에 내려와서 대륙별 인구 이동 해가지고, 이거는 사회적 증감이야. 인구가 대거 들어오고 있는 대륙 같으면 인구는 늘어나겠지, 그지? 이걸 사회적 증가. 아까 얘기했어. 인구가 빠지면서 인구가 줄어든다. 그럼 사회적 감소 이래 되는 거예요. 자, 어떤 대륙이 인구가 늘어나는가? 인구 이동의 목적 중에서 아주 큰 목적을 차지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인구 이동이 일어나는 거야. 그럼 돈을 벌려면은 어디로 이동을 해야 되겠니? 못 사는 국가에서 잘 사는 국가로 이동해야 되겠지. 그래서 못 사는 국가는 대체로 인구가 감소하는, 빠져나가고 있다. 잘 사는 국가는 인구가 유입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된다고. 그럼 대체적인 경향성 그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은 저개발국들이 몰려있는 대륙은 인구가 빠진다. 그지? 유출되고 있다. 선진국이 모여있다. 인구는 유입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럼 대표적인 저개발국가, 가장 저개발국가 아프리카. 인구 유출이야. 아시아하고 라틴 아메리카도 역시 유출이야. 근데 선진국에 해당되는 유럽하고 앵글로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유입되고 있겠지. 자, 그래서 보면은
인구 유출로 인해서 사회적 감소가 일어나고 있는 대륙 아시아, 라틴 아프리카는 인구 감소, 유출되고 있다. 반대로 유입이 되고 있는 대륙, 즉 사회적 증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대륙은 선진국들이 몰려있는 앵글로 아메리카하고 유럽이다. 오세아니아도 그런데 오세아니아는 신경 꺼. 얘는 빼버려. 빼고. 아시아, 라틴 아프리카 인구 빠진다. 유럽, 앵글로 인구 들어온다. 이렇게 보면 된다고. 자, 그럼 옆에 있는 이 그래프를 본다라고 하면은, 인구가 지금 아프리카는 이만큼 빠졌고, 연도가 지금 90년부터 2015년까지, 아시아는 이만큼 빠졌고, 라틴 이만큼 빠졌고, 유럽 들어왔고, 앵글로 들어왔고, 오세아니아 무시하고,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대륙이 인구가 가장 많이 빠지는가? 제일 못 사는 아프리카가 제일 많이 빠질 거다라고 착각을 하면 안 돼. 니네들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많잖아. 아프리카 제일 못 사니까. 자, 아프리카하고 아시아하고 인구가 몇 배 차이가 났냐? 인구가 4배 차이가 났다. 4배 차이가 났어. 자, 아프리카 인구의 1%가 다른 대륙으로 빠졌어. 아시아 대륙 인구의 1%가 다른 대륙으로 빠졌어. 누가 더 많이 빠진 거니? 인구 수가 4배 차이가 났다. 아시아하고 아프리카하고. 그지? 똑같이 1%가 빠졌다라고 하면은 아시아 인구가 아프리카 인구보다 4배나 더 많이 빠진 거지. 인구수에서 이미 비교가 안 돼, 이게. 자, 그래서 인구가 제일 많이 빠지는 대륙은 아프리카가 아니다. 주의해야 된다. 아시아가 인구 유출이 제일 많은 대륙이다. 아시아가 제일 많이 빠진다. 자, 그 다음에 유입되고 있는 대륙은 유럽하고 앵글로 아메리카하고 있는데 유럽하고 앵글로하고 어디가 더 많이 들어오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는 통계 연도에 따라서 다 달라. 그래서 어디가 더 많이 들어온다라고 획일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다. 그런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과거 1950년, 20세기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빠져나가는 대륙이었다고. 미국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빠졌다고. 그런데 최근 들어서, 20세기 거의 후반이야. 최근 들어서 인구가 들어오고 있는 거야. 과거에는 빠졌다가 최근에 들어오고 있는 게 유럽이야. 앵글로는, 미국은 역사상 인구가 유출된 적 한 번도 없어. 계속 들어오고 있어. 옛날에도 들어오고 지금도 들어오고 있다. 그게 앵글로다. 그래서 유럽하고 앵글로는 지금은 둘 다 들어오지만 과거에 어땠는가? 과거에는 빠졌는데 지금 들어오느냐? 아니면 과거에도 들어오고 지금도 들어오고 있느냐? 이 과거 자료를 가지고 앵글로인지 유럽인지 구분해주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아프리카하고 라틴하고 둘 다 빠지는데 어디가 더 많이 빠져요?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통계 연도에 따라서 매년 달라져. 아시아가 확실히 많이 빠진다는 것은 변함없어. 맞아. 근데 아프리카하고 라틴 아메리카는 비교하기가 좀 힘들다. 연도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고 있다라고 보면 되고, 아프리카하고 라틴을 구분하려고 하면은 이게 빠지긴 빠지는데 어떤 대륙으로 빠지는가를 보면 찾아낼 수가 있어. 자, 인구 이동하는 데 있어서 일단 못 사는 나라에서 잘 사는 나라로 이동이 많아. 그리고 인접한 지역으로 이동이 많다고. 그러면 라틴 아메리카는 인접한 지역 중에서 잘 사는 국가 쪽으로 빠지겠지. 거기가 어디인데? 거기가 앵글로. 미국이잖아, 미국. 그러니까 라틴에서는 빠지면 주로 어디로 빠지냐? 앵글로 쪽으로 빠지고 있는 거야, 앵글로 쪽으로. 그럼 아프리카는 앵글로까지 가려면 얼마나 거리가 먼데, 미국 가려면은. 그래서 아프리카는 주로 어디로 빠지느냐? 앵글로 쪽보다는 유럽 쪽 또는 아시아 쪽 이런 쪽으로 특히 유럽 쪽으로 많이 빠진다고. 가까우니까. 그래서 유럽이나 아시아 쪽으로 주로 빠지고 있는 대륙은 아프리카다. 앵글로로 빠지고 있다 그러면 라틴이다. 이렇게 구분해 주면 된다. 그럼 다시 정리하면은 인구가 제일 많이 빠지는 곳은 무조건 아시아다. 라틴하고 아프리카는 어디로 빠져나가는가를 가지고 구분한다. 앵글로로 빠지면 라틴이다. 유럽, 아시아 쪽으로 빠지면 그거는 아프리카다. 자, 그 다음에 유럽하고 앵글로는 둘 다 들어오는데 이거는 과거에 어땠는가? 과거부터 계속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면은 앵글로. 옛날에는 빠졌는데 지금 들어온다라고 하면 유럽. 이렇게 구분하면 된다. 자, 넘어가자. 자, 그다음 라틴 아메리카 인종 구성. 이게 상당히 복잡하다 이게.
일단 라틴 아메리카 전체를 본다 그러면은 라틴 아메리카 쪽은 혼혈의 비중이 엄청 많다고. 그래 라틴 아메리카 전체를 보면은 혼혈이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높아. 두 번째로 많은 게 그게 어디냐? 유럽 백인이야. 라틴 아메리카 전체를 본다 그러면 혼혈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대부분의 국가들이 혼혈 비중이 높게 나온다고. 근데 이제 일부 국가들이 백인들의 비중이 높고 원주민 비중 높은 국가들이 일부 있다고. 일단 백인들의 비중이 높은 것은 살기 좋은 곳에 백인들의 비중이 높아. 살기 좋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냐면은 좀 온화한 기후가 나오는 곳, 즉 온대 기후가 나오는 곳. 그 온대 기후가 나온 그 대표적인 게 어디냐면 요울대족이거든. 그래서 이 브라질 남부 지방이라든지 브라질 남쪽이라든지 그다음에 저기 우루과이라든지 아니면 아르헨티나라든지 이런 쪽이 온화한 기후, 온대 기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쪽이 상대적으로 백인들의 비율이 높고, 그다음에 원주민들의 비중이 높은 데는 어디냐면 원주민들은 저 안데스 고원이 있는데 여기 잉카 문명 이런 거 있잖아, 그지? 잉카 문명이 있었던 요런 안데스 산맥들 끼고 있는 또는 멕시코 고원이 있는 일대주도 아즈테크 문명 이런 것들이 있었으니까 이런 쪽이 상대적으로 원주민들의 비중이 높다. 대표적인 데는 페루, 볼리비아 이런 데가 이제 원주민 비중이 높고 여기는 멕시코도 원주민 비중이 가장 높은 건 아닌데 그래도 원주민 비중이 조금 높게 나오는 편인 그런 국가에 해당이 되고 있다고. 자, 그다음에 이제 흑인들 비중은 어디 높으냐면 흑인들을 왜 데려왔느냐면 농사 짓는 데 있어 가지고 이게 노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거거든. 즉 플랜테이션. 그래서 플랜테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팔아먹기 위해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이게. 그럼 팔아먹기 좋은 데가 어디냐? 바닷가 쪽이거든. 그래서 이 해안가, 그것도 이제 플랜테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열대 기후라 되겠지, 그지? 그래서 저위도의 해안가 쪽 중심으로 이렇게 쭉 분포되어 있다고. 그래서 대표적인 나라가 이제 브라질 같은 이런 나라고.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자메이카라는 나라가 있다고, 섬지역에. 이 자메이카라고 하는 이 나라는 과거에 이제 노예 무역을 할 때 그 노예 무역하던 그 장소가 이 자메이카 쪽에 있었다고. 노예 시장이 있던 곳이에요. 그래서 자메이카 쪽이 흑인들의 비중이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다고. 한때가 아니고 지금도 항상 계속 우리 이 한류 열풍을 이끌고 있는 친구들 있죠, BTS. 라틴 아메리카에서도 나름 잘 나가는 가수가 있다고. 니네도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라틴 아메리카에 좀 관심 있는 친구들은 이 여성 그룹을 들어봤을 텐데 블랙 시스터 라고 하는 여성 그룹. 노래 상당히 잘 불러 이거. 죽여줘 이게. 또 이쁘기도 이쁘고 블랙 시스터라는 이 그룹이 있거든. 이 그룹이 어디 출신이냐면은 우루과이 출신이야. 이 라틴 아메리카 쪽에서는 이 BTS보다도 블랙시스트가 더 많이 알려져 있다고. 그래서 이 친구들이 상당히 이제 가난한 그런 집안에서 자랐는데 어쨌든 노래 하나만 가지고 이제 열심히 안무 같은 거 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돈을 좀 벌고 이랬다고. 그래서 이 유럽 이 친구들이 이 블랙시스트라는 이 친구들이 어릴 때부터 이제 소망이 뭐냐면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그게 소망이었거든. 그래서 이 라틴 아메리카 쪽에서 잘 나가는 잘 팔리는 자동차가 있다고. 완전히 성능은 좋은데 가격은 저렴한. 성능은 페라리하고 맞먹을 정도의 성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가격은 우리나라 티볼리 수준의 가격밖에 안 되는. 그래서 그 차이는 뭐냐면은 페라리의 성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가격은 티볼리 정도밖에 안 되는 페볼리라는 차가 있거든요. 이 블랙시스트가 페볼리 자동차 광고에 나오면서 페볼리 자동차를 무료로 이제 받아가지고 타고 다니고 있다. 내가 왜 이 얘기를 했을까? 왜 뜬금없이 BTS 얘기를 하면서 블랙시스트를 얘기를 했을까? 블랙시스트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가 되느냐? 이렇게 얘기했지. 블랙, 흑, 시스트, 흑장. 얘네들이 원했던 자동차가 뭐냐? 페볼리.
페라리의 성능을 가지면서 티볼리 가격밖에 안 되는 페볼리. 얘네들이 어디 출신이야? 우루과이 출신이야. UR은 우루과이, UR은 우루과이. 자, 그래서 이거잖아 이거. 이걸 왜 했냐면 자, 흑인이야. 흑자매. 블랙시스 흑자매. 흑자매가 원했던 자동차가 페볼리지. 페볼리. 페로볼리비아. 페볼리. 그지? 어디 출신이라고? 우루과이. UR 우루과이. UR 우루과이. 유럽에는 우루과이, 네, 아르헨티나. 니 다시 흑자매가 원했던 페볼리. UR 우루과이. 흑자매 원했던 페볼리. 페루볼리비아. UR 우루과이. 유럽에는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시험에 잘 나와 있거든. 정리 잘하고 여기서 지금 빠져 있는 국가들이 있거든. 뭐 멕시코라든지 칠레라든지 뭐 콜롬비아라든지 이런 나라에 쭉 빠져 있는 이런 나라들은 전부 다 뭐냐? 전부 다 혼혈의 비중이 높은 나라야. 이 국가를 제외한 나머지 나라들은 전부 다 혼혈의 비중이 높다. 그래서 조금 이제 공부를 좀 깊이 있게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제 퍼센테이지도 좀 같이 알아두는 게 좋아. 그래서 유럽계의 비중이 높은, 즉 백인의 비중이 높은 데가 아르헨티나하고 우루과이인데 아르헨티나하고 우루과이는 백인의 비중이 대략 한 90% 정도 이렇게 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흑인의 비중이 높은 나라가 자메이카인데 역시 흑인의 비중은 자메이카에서 한 90% 정도 차지하고 있다. 그다음에 원주민의 비중이 높은 페루 볼리비아인데 원주민의 비중이 높은 이 두 국가는 그렇게까지 비중이 높은 편이 아니고 한 절반 정도, 한 50% 정도 이렇게 된다라고 정리를 해두면 돼. 자, 그다음에 브라질의 인종 구성. 이것도 외워두면 자료에 사는데 많은 도움을 받지. 브라질은 라틴 아메리카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 한 2억 명 정도 되는 그 나라지, 그지? 자, 이 브라질의 인종 구성은 백인이 한 50%, 혼혈이 40%, 흑인은 10% 정도 이런 비율로 되어 있다. 자, 자료로서 브라질의 인종 구성 자료가 제시되는 경우가 많다고. 그럼 브라질의 그 인종 구성 순서만 가지고도 뭐가 흑인인지, 뭐가 백인인지 찾아낼 수 있는 거야. 요걸 외우고 있으면. 세계지리는 철저하게 암기를 바탕으로 한 자료 해석이야. 그래서 같이 외워두면 좋다. 자, 그럼 지도에 보면 인종 구성이 쭉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언어도 같이 나와 있는데, 라틴 아메리카를 점령했던 국가는 뭐 대표적인 국가 두 국가야. 두 국가. 누가 있냐면 포르투갈하고 에스파냐하고거든. 에스파냐. 그래서 포르투갈이 어디를 점령했느냐면은 브라질을 점령했다고. 그래서 브라질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포르투갈어야. 기억해도 브라질은 포르투갈어야. 나머지 대부분은 에스파냐가 차지를 했거든. 그래서 브라질을 제외한 뭐 멕시코라든지 칠레라든지 뭐 이런데 아르헨티나라든지 이런 나머지 대부분 국가는 어떤 언어를 쓰냐? 에스파냐를 쓰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두면 된다고. 자, 인구 뭐 외울 게 생각만큼 그렇게 많지는 않아. 그리고 외우는 게 그렇게 힘든 내용을 외우는 것도 아니었다고 이게. 자, 그래서 어쨌든 잘 정리해두고 출제될 확률은 70% 정도 되고 있다. 자, 다음 시간에 봅시다.